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가 났고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공개 충돌이 좀 분출이 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 최고위원이 정치권 들어오시기 전에 부장판사를 하셨고 형사 합의부장 맞죠? 형사 단독재판장. 부장판사인데 형사 단독재판장. 예. 마지막 보직이셨어요. 형사재판 많이 판결을 쓰셨을 텐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선고?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았고 예. 또 제가 재판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것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데 예. 판결을 읽으면 그 결론이 납득이 돼야죠. 막상 기록을 봤더니 좀 다르네 이럴 수는 있지만 판결문만 보면 판결 자체에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어제 어쨌든 짧은 보도자료만 보는데도 1시간 넘게 걸렸고 1시간 넘게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보도자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데도 1시간 넘게 계속 들여다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결론은 김진성 씨는 위증을 할 어떤 이유나 동기도 없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재판부도 그걸 인정은 했고 그래서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고 위증했다고 인정했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제가 해석하건대 야, 저 사람 가서 손 좀 봐줘라고 야구방망이도 들려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야구방망이 들려서 보내서 그 사람이 가서 거의 죽을 만큼 두드려 팼는데 내가 손 좀 봐주라고 했는데 진짜 때릴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고. 아니 야구방망이 들려주고 손 좀 봐주라고 했지 내가 손 붙잡고 가서 때리는 장면까지 본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판결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견할 수 없었다. 아니 유리한 증언 부탁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위증을 했는데 위증할 걸 예견을 못했다. 법조인인 이재명 대표가 저는 도무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위증을 할 어떤 동기도 어떤 이유도 없는 김진성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리한 증언해달라고 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 교사 행위가 있긴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다. 저는 그 판결 이유를 납득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건데 결국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좀 중형이 나올 거로 예상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 상황 예측하고 어떤 계획도 좀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게 다 지금 어그러진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보면. 실제로도 이 김진선 씨가 유죄가 나왔고 벌금 5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양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성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까지 했고 그것이 재판 결과에 여러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저는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나면서 이제 모든 것이 결론이 달라져 버렸는데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 이번에 장동혁 최고위원 예측하신 대로 만약에 중형이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는 좀 수세에 몰렸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반사액을 얻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그러진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 이런 것들이 강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정치적 공세도 강해질 테고요. 이번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 나왔더라면 민주당 내에서는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고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고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좀 고민이 있었을 테고 플랜 B도 고민해 보고 할 텐데 이러므로 인해서 민주당 내 결속력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중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 반사이익이 금방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나 국민들의 민심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미 대선 때부터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재판이 이제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몇몇 사건들이 기소가 늦어지면서 사실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하던 분들이 사실 실망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이나 야당
지지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고리스크 현실화가 여론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무죄가 나왔으니 더 못 얻겠네요. 반사이익을. 뭐 반사 이익보다는 국민의힘이 예. 결국은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바뀌고 예. 저희가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무리스크가 현실화 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당이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돌, 공개 충돌이 있었거든요. 제가 내전이라고 표현한 건 좀 지나친 표현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의원님도 보십니까? 뭐 당 내에서 뭐 갈등이 있는 건 맞으니까요. 예. 네, 갈등 상황은 맞는 것 갈등 같습니다. 상황은 맞다. 어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최고위원회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공개적인 충돌이 있고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도 굉장한 설전이 있었다. 그 설전 내용이 다 보도가 됐고요. 어제 상황은 현장에 계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현장에는 없었고 예. 저도 뭐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러면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은 안타깝고 답답하죠. 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최고위원회 상황은 뭐 선거 전이긴 하지만 중요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날에 우리 당에서 우리끼리 어쨌든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뭐 그런 저런 의견이 있고 서로 예.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발언을 뭐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해오셨고 김민전 최고위원이요? 계속 예. 아니 뭐 김재원 차관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 예. 이제 뭐 하고 있고 예. 뭐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예.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을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그것도 공개 발언으로 하면서까지 당의 갈등 상황을 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도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날이 있는 날 내분 상태를 저희 갈등 상황을 외부로 표출시킨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예. 발언하실 수야 있죠. 그리고 그게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으로 할 사안인지 예. 더군다나 뭐 그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김민전 최고나 김재원 최고가 그 전에도 공개 발언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 제기를 하시고 뭐 김재원 최고나 이런 분들 어제도 뭐 방송 나가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하고 예. 계신데 그걸 어제같이 중요한 날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을 할 얘기인지 또 어떤 내용은 뭐 기사를 보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내용이 발언이 되면서 예. 뭐 우리 당 내부에서 갈등 상황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저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 요거 팩트 체크만 두 가지 해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죠. 한동훈 대표 사퇴 요구 등 비판한 사람 고발한다는 기사가 있다. 요거 실제로 고발할 계획을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제 지금 대표는 당원 아니라고 게시판에 그러는데. 글을 전수조사해서 뭐 문제되는 것이 뭐 열 몇 개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것이 그 문제되는 12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예.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예. 저는 뭐 당대표를 사퇴하라 뭐 그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충분히 뭐 이 정도는 뭐 용인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그 비판글을 가지고 고발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되지도 않는 것을 예. 그 뭐 법률자문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더라도 예.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뭐 법률자문 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위원에게 확인했더라면 예. 그런 것은 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금방 확인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요? 고발된 게 아니고 아직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기사가 일부 났던 것 같은데 예.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어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수조사 자료가 일부에게만 공유됐다. 이게 뭐 저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어떤 경위에서 일부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듣기로는 주진희 의원으로부터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런 기사들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도 내용들이 사실과 맞지도 않고 예. 그리고 어느 의원은 뭐 그걸 보고 최고위원은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친한계만 보고 친윤계는 못 봤다 이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어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주진의 사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정도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 대표가 14분 동안 격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당론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가 그동안 말을 좀 아껴왔거든요. 어제 이제 굉장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렇게까지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혼재돼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공격을 하는 분들이 야 이게 왜 당원 게시판 시스템이 이렇게 됐냐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오류가 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정비하자라는 뜻에서 지금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당원 게시판을 어떻게 바꾸고 예. 시스템이 이제 다시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굳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계속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의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당원 게시판으로 가고 예. 또 당의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다가 또 당원 게시판으로 가고 계속 그런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 뭐 문자 일십 그다음에 김대남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나오기 전부터 예. 하여튼 뭐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된 공격이 예.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원 게시판도 그런 공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어제 이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예. 않은 상태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그런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한 대표가 뭐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예.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대표도 어저께 보니까 당권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위 말하는 지금 여권에서 얼마 전부터 얘기가 나던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 어제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 있다라고 의심을 하십니까?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다음 내년의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예.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니면 한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당내 헤게모니를 다시 잡기 위한 친윤계의 반격이라고 뭐 보십니까? 친윤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 대통령실이요? 어쨌든 뭐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예. 뭐 제가 그걸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뭐 제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의 의도는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무슨 뭐 당원 게시판이 앞으로 잘 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최종 타겟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 대표를 끌어내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뭐 최종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하는 게 아닌가. 뭐 장해찬 전 최고의 예. 발언들을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기 은퇴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최종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거에 이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든 스크래치를 내서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특정한 배우가 있다. 이렇게 뭐 의심을 배우가 있다. 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공격하에 가담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뭐 거기에 저는 최종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지금 갈등은 커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권 입장에서는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습 네. 체계를 가지고 계세요? 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격하는 분들이 알고 싶은 그 내용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고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분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 다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다른 답변, 또 다른 답변, 또 다른 답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당무감사에서 어떤 결과를 밝힌다고 한들 뭐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다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니까 우리 못 믿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자고 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뭐 문자 논란, 김대남 녹취록부터 해서 당원 게시판 그래서 결국은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분들이 알고 싶은 그 내용은 예. 결국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논란이 예. 종식이 되는 것이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지 한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건 그런 문제였군요. 그럼 여기서 끝내지요. 라고 끝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한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TF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네. 결국에는 이게 일각에서는 명태균 의혹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한 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친윤계에 대해 반격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언론의 해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수 정당 예. 힘들 때에도 그래도 그런 여러 위기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보수 정당. 그런데 그 보수 정당의 위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한 사람에게 지금 휘둘리면서 정말 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보면 다 여론조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선이든 선거에서 어떤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선거에서 그런 여론조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이런 구태 정치는 청산을 해야만 우리 당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